민용길이 사우디로 떠나던 날 벌어진 그 충격적인 장면 이후로 온정 마을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이희경이 양씨 가족들 앞에서 스스로 불륜 사실을 드러내버린 그 순간부터 조용했던 두 집안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양동숙은 그날 이희경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불륜 상대가 다름 아닌 원수 집안인 공신의 며느리 이희경이라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장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정말 소름 돋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적인 결말을 다 보여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양동숙은 방에 혼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민용길이 사우디로 돈을 벌러 간다는 차세리의 거짓말에 무언의 동의를 한 것도 자신이었고 아들 민지후에게도 아버지가 잠시 멀리 일하러 가는 거라고 말한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거짓말과 감춤이 결국 이희경의 입을 통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양동숙이 분노를 어느 정도 추스르고 민용길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더 충격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적반하장으로 양동숙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희경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 조건으로 약속했던 아들 지후와의 시간, 그 일주일짜리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싶다는 태도였어요. 양동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는데요.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것도 차갑고 단단한 종류의 분노였어요. 이혼? 이제 없어. 양동숙이 꺼낸 말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용길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양동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불륜 상대가 공씨 집안 며느리인 이희경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보내주려 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아들 지우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이희경이라는 걸 알아버린 이상 그냥 보내주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집안 사람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웃으며 이혼 도장을 찍어줄 양동숙이 아니었어요. 민용길과 이희경이 행복해지는 꼴을 절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동숙은 민용길에게 이제 절대로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죽을 때까지 불륜 남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양동숙의 눈빛은 이전의 착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복수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이희경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희경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양동숙이 이혼을 거부하면 자신과 민용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따로 있었어요. 양동숙이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건 결국 공대한에게도 이 사실이 정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공대한이 불륜 상대가 민용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희경은 미용실 보증금도 생활 기반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희경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민용길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이었어요. 미용실을 열기 위해 공씨 집안 공동재산에서 빼돌린 보증금, 그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민용길과 함께 도망치더라도 빈털터리로 시작하는 건 이희경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이희경에게 민용길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이자 경제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지금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충격의 반전, 끝까지 봐야만 모든 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희경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결국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양씨 가족들 앞에서, 그것도 아직 현장이 정리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희경은 입을 열었어요. 저 민용길 씨 아이 가졌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양선출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고 양동익은 굳은 얼굴로 이희경을 노려봤으며 양동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민용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 표정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희경의 임신 선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혹은 아이가 민용길의 아이가 맞는지조차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희경 자신도 그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탄 같은 한마디 하나로 양동숙이 이혼을 거부하겠다는 결심을 흔들어 버리려는 계산이었어요. 양동숙은 이희경의 그 말을 듣고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양동숙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는 눈빛이었습니다. 양동숙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눈물로 매달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양동숙이 선택한 건 그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더 무서운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공대하는 양동익이 찾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전해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대하는 원래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한 의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항상 침착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공대한이 희경의 미용실로 찾아가 민용길에게 주먹을 날렸다는 사실이 공씨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정한도 나선에도 공대한의 그 모습을 보고 말을 잃었으니까요. 공대한이 주먹을 날리고 돌아온 날 밤 공대한은 한 의원 뒤 작은 공터에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희경과 처음 결혼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공대한도 설레고 기대가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데는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공대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가 민용길이라는 건 공대한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공대한은 이희경에 대한 감정을 슬픔이 아닌 분노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양동숙은 조용히 공대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같다는 공통점 하나로 처음에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공대한은 처음에 양동숙을 경계했습니다. 상대는 어디까지나 원수 집안인 양씨 집안 사람이었고 자신의 형인 공정한이 가장 싫어하는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양동숙 역시 공대한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살피다가 양동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지금 같은 처지야. 싸울 때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공대한의 경계심을 조금 낮춰줬습니다. 양동숙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두 집안의 악연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용길과 이희경이 저질러 놓은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오랜 침묵 끝에 함께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대한이 먼저 법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대한은 그동안 이희경이 공씨 집안 공동재산에서 빼돌린 금액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돈, 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액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서 문서화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과 이혼 과정에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를 변호사와 상담하며 차근차근 준비했는데요. 양동숙 역시 민용길의 채무 관계를 낱낱이 조사해서 그를 압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민용길의 도박 빚 문제도 함께 정리했어요. 민용길이 오랫동안 도박으로 쌓아온 빚은 생각보다 금액이 컸는데 양동숙은 그 빚의 채권자 일부와 연결해 민용길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양동숙은 이희경의 미용실로 혼자 찾아갔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선 양동숙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이희경은 양동숙이 들어오는 걸 보고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희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차피 마음이 떠난 사람 붙잡아봤자 뭐가 달라져요? 형님도 이제 그냥 놓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양동숙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미용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인테리어, 정갈하게 진열된 제품들, 그리고 이희경이 공씨 집안 돈으로 만들어 놓은 이 공간 전체를 훑어보더니 입가에 아주 짧은 웃음을 지었어요. 놓아주는 게 아니야. 버리는 거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양동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 민용길 빚이랑 지후 양육비 청구서도 같이 넣어뒀으니까 둘이 오순도순 같이 갚으면서 살아봐. 사랑이 좋다고? 배고프면 제일 먼저 썩는 게 사랑이야. 그리고 양동숙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미용실 거울에 붙였습니다. 거울 한가운데 붙어버린 압류 딱지를 확인한 이희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양동숙은 그 표정을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미용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미용실에 혼자 남은 이희경은 거울에 붙은 압류 딱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희경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빼앗기면 자신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민용길은 도박 빚이 있었고 그 빚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 민용길 역시 이희경을 지켜줄 능력이 없어지는데요. 이희경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대한이 미용실로 들어왔습니다. 공대한은 이번에는 주먹을 쥐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요. 민용기를 보자 공대한은 조용히 그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희경이 공씨 집안에서 쓴 돈 전체를 항목별로 정리한 청구서가 들어있었어요. 생활비, 미용실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항목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대한이 민용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주먹 섞는 것도 이제 아까워. 넌 그냥 내가 치워야 할 오물이야. 민용길은 그 서류를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대한은 이희경을 향해서도 말했어요. 선택해. 지금 가진 거 전부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민용길한테 가든지 아니면 민용길 고소하고 위자료 받아서 혼자 살든지. 이희경은 그 두 가지 선택지를 듣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요. 그 침묵이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희경의 눈길이 민용길을 향했습니다. 이희경의 눈빛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희경이 민용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을 이용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용길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선택한 여자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피처로 썼다는 걸 민용길은 그 짧은 눈빛 교환 하나로 알아버렸어요. 민용길의 얼굴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너도 나 살릴 생각 없는 거야?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민용길은 그 말을 내뱉으면 더 초라해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의자에 앉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처참하게 보였어요. 민용길은 그 순간 이희경이 자기 인생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같이 떠넘길 사람이라는 걸 똑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희경은 결국 그 자리에서 민용길을 탓하는 말을 먼저 꺼내는데요. 나도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 당신이 나 좀 지켜줄 줄 알았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민용길은 더 무너집니다. 민용길은 이희경이 자신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안전한 생활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용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양동숙과 지우를 떠올리는데요. 내가 진짜로 잃은 게 뭐지라는 질문이 생겨버립니다.
공대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양동숙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승리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 진짜 예상 못하신 거 맞죠? 지금부터가 이 드라마의 진짜 본론입니다. 양씨 집안으로 돌아온 양동숙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버지 양선출과 오빠 양동익이었습니다. 양선출은 이번 사건 전체가 양씨 집안의 망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공씨 집안과 엮인 일이라는 사실 자체가 양선출에게는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공대안과 양동숙이 함께 미용실에 찾아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양선출은 양동숙을 불러 앉혀놓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공씨 집안놈이랑 왜 같이 다녔어? 양동숙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아버지. 우리랑 같은 편이에요. 양선출은 그 말에 더 큰 소리를 냈지만 양동숙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살아온 양동숙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자신이 겪은 일이 양씨 집안과 공씨 집안의 싸움보다 훨씬 크고 실질적인 문제라는 걸 양동숙은 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양동익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동익이 그 자리에서 침묵한 이유는 양동숙을 지지해서가 아니었어요. 양동익에게는 따로 움직이고 있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공정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민용길 사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 중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이번 사건이 공씨 집안을 흔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어요. 공대안의 이혼 문제가 공씨 집안 전체의 평판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이 타격이 공명정대안 의원 원장 공정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계산한 겁니다. 차세리는 그걸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차세리는 오히려 양동익에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은 감정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건 소문이 아니라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차세리는 아내 위치에서 현실을 말합니다. 그 말이 양동익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양동익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이름이 어디에든 엮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양동익은 더 조용히, 더 뒤에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양동익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 양현빈이었습니다. 양현빈은 이미 공주아와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고 두 집안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신과 공주아의 관계도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양현빈은 아버지 양동익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공씨 집안을 공격하려 한다는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양현빈은 조용히 공주아에게 연락을 했어요. 공주아는 양현빈의 연락을 받고 태안그룹 건물 밖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현재 상황을 공유했는데요. 공주아는 공대안 삼촌과 이희경의 이혼 문제가 집안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고 양현빈은 아버지가 이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안이 더 크게 충돌하기 전에 무언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어요. 공주아에게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한성민은 이희경과 민용길의 불륜 사실을 공정한 아버지와 공대한 삼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었는데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나 버렸어요. 한성미가 미리 이희경의 미용실에 나선해 할머니와 함께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확인했던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집안 남자들에게는 숨기게 했던 것이 결국 모두 소용없게 됐습니다. 이미 공대안은 알아버렸고 공정안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성미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한성미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안은 아내 한성미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어요. 부부 사이에서 그런 중요한 사실을 혼자 알고 있었다는 게
공정한에게는 섭섭하고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한성미와 공정한 부부 사이에도 차가운 기류가 흘렀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선혜가 조용히 공대한 옆에 앉았습니다. 나선혜는 공대한의 등을 살며시 두드리며 말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더 독해지면 결국 자기한테 독이 돼. 대한아, 복수는 내 몫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잊어버리는 거야. 공대한은 나선혜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나선혜는 이 집안에서 두 집안 악연의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대한은 나선혜의 말을 듣고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편 민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용길이 사우디로 떠났다는 거짓말이 들통났고 엄마 양동숙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았어요. 민지훈은 사춘기 소년이었지만 눈치가 없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압류 딱지를 붙이러 미용실에 갔다는 것도 알았고 공대한 아저씨가 미용실에 찾아갔다는 것도 들었어요. 공대한은 나선혜의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복수가 자신의 몫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대한의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발신인은 양동숙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딱 그 한 문장이었는데 공대한은 그 문자를 꽤 오래 바라봤습니다. 원수 집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평범한 감사 문자였겠지만 공대한에게는 그 문자가 단순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양동숙 역시 공대한에게 문자를 보내놓고 핸드폰을 쥔 채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아직은 정해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 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시지 않나요? 원수 집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 한 줄의 문자가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이 뒤에 벌어지는 일이 정말 예상을 벗어나거든요. 이희경은 그날 밤 미용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붙어있는 압류 딱지를 뜯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민용길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용길은 이희경의 눈빛을 확인하고 미용실을 나간 이후로 이희경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민용길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느낀 이희경은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이희경이 임신했다고 선언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이희경 자신뿐이었는데요. 양씨 가족들은 물론이고 민용길도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희경은 그 불확실성을 일부러 유지하려 했어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어야 민용길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용길이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 계산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희경은 결국 밤이 깊어서야 미용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희경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패가 하나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그 패가 뭔지 이희경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희경이 포기할 성격이 아니라는 건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봐온 시청자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은 그날 저녁 태안그룹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짧게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루 종일 집안 상황으로 지쳐 있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힘이 나는 표정이었어요. 양현빈이 공주아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두 집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아도 알고 있었어요. 민용길과 이희경의 문제가 두 집안 사이를 더 깊게 갈라놓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공대한과 양동숙이 함께 움직인 오늘이 아주 조금이지만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양현빈은 공주아가 차에 타는 걸 지켜보다가 자신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양동익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번 일은 공씨 집안 공격에 쓰시면 안 됩니다. 저 반대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양현빈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야망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 얼굴에 드러났어요. 양동익은 아들의 문자를 받고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계획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양동익에게는 새로운 변수였거든요. 양동익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양현빈이 무슨 이유로 공씨 집안을 지키려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양동익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 이 드라마는 또 한 번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두 집안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비밀 연애가 언제 터질지, 그리고 그것이 두 집안의 30년 악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나선혜가 혼자 알고 있는 두 집안 진짜 악연의 시작점도, 한성미가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는 과거의 비밀도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이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